유명한 SNS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X. 트위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크웹에서 시작이 됩니다. 평화롭던 다크웹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2025년 트위터에 2.8 빌리언이 유출되었습니다. 2.8 빌리언이면 28억. 개인정보가 얼마나 유출이 되었는가? 28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X라는 플랫폼에서 28억 건이 유출된 거야. 자, 여기에 보시면 내가 왜 올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내가 보니까 X나 아니면 일반 대중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지금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게다가 내가 X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답장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올리는 거야 라고 하고 올립니다. 28억 건을 올려요. 그런데 이 트위터, 이 X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왜 유출되었을까? 이걸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이분이 등장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랬지? 트위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슬러서 올라가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하고 X로 병합을 했었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가장 먼저 뭘 했어요? 해고였죠. 트위터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3,700명을 해고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야, 3,700명이 한 방에 하루 아침에 해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회사 카드를 찍었는데 어라? 회사 카드가 인식이 안 되네? 저 왜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저도 해고였어요? 직원 질문에 머스크가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죠. 이 일론 머스크가 1만 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오케이 해고 땅 하고서는 이제 잘라버립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못하죠. 공무원을? 아무튼 그러신 분입니다. 머스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해고하는 거 그래 뭐 CEO의 판단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겠죠. 아니, 잘린 사람들은 얼마나 악의를 품겠어. 잘린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봐요. 일론 머스크 망했으면 좋겠어요?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꼴도 보기 싫고 괘씸하겠죠. 당연히 그 X에 대한 복수심도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대량 해고 그 이후부터 트위터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라거나 트위터에 소스코드가 유출이 된다라거나 트위터에서 내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그런 유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은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역시 사람을 그렇게 자르면 안 되는구나,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어 라고 하면은 이제 학습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철학이 있어. 자신만의 가치관이 뚜렷해.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소스코드 온라인 유출했다고? 오케이, 우리 오픈소스 할 거야. 소스코드 기터브에 유출했다고? 괜찮아. 우리 어차피 그 오픈소스 하려고 했어. 걱정마. 니네들 아무리 유출해봐라 하면서 오픈소스로 대응을 합니다. 소스코드니까 오픈소스로 대응하지. 개인정보도 오픈소스? 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일론 머스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봐요. 야, 그렇게 우리가 숨기니까 약점이 많아지는 거야. 오픈할 거면 다 오픈해버리자.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사건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안 좋게 해고당한 직원한테 이 데이터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옛날부터 많았어요. 2023년 때도 2억 9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는 X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용자 정보 오픈소스? 아니겠죠. 이때는 유출이 되긴 했는데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이메일 주소, 화면에 표시되는 이름과 사용자 이름, 팔로워 수, 그리고 계정 생성된 날짜 정보래요. 개인정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개인정보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뭐 사는 지역도 있고 뭔가 요런 게 조금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개인정보라고 하기는 뭔가 좀 애매해. 물론 요거는 생각보다 트위터에서 심각한 겁니다. 왜냐면 트위터 이용할 때는
이메일 주소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이메일 주소는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넣어야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이메일 주소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익명으로 막 몰래 활동을 하고 있어. X에서 막 내가 사람들 막 욕하면서 다녀. 근데 이 이메일 주소가 노출이 됐어. 알고 보니까 nomaltic.gmail이야. 노말틱이네. 이렇게 식별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그래도 애매하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트위터가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Nope. 그거 해킹 아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 이메일 주소가 유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돌린 거지 우리 서버가 털린 건 아님. 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그렇다 쳐. 그럼 2025년에는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가? 계정 생성 날짜, 사용자 아이디와 화면에 보이는 이름, 위치, 시간대, 마지막에 트윗한 소스, 상태창. 이 정보들이 어떤 정보인지 아세요? 이 정보는 프로필 정보입니다. 어떤 프로필 정보냐면 내 프로필 보기에서 들어가면 나오는 정보들 있죠. 그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우리가 트위터에 회원가입을 할 때는 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는 않아요. 입력한다는 건 전화번호로 가입을 했을 때 혹은 이메일로 가입을 했을 때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다시 보면 프로필 정보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점, 여기에는 이메일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띵킹1이라는 사람이 이 2025년에 유출된 정보와 2023년에 유출되었던 요 정보를 합쳤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합쳐서 보니까 그럼 그 이메일에 매칭되는 사용자의 정보도 나오겠네? 그렇게 합쳤더니 이제는 유의미한 정보가 된 거죠. 화면에 보이는 닉네임과 실제 이름, 이메일 주소, 위치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좀 심각하게 될 수가 있죠. 이젠 좀 개인정보 같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런 정보가 몇 건이라고요? 28억 건이에요. 28억 명의 데이터가 유출이 된 거예요. 28억 명?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숫자가? 왜 이상하냐? 현재 트위터의 이용자 숫자가 3억 3,570만 명입니다. 아니 근데 28억 명이 돼? 그건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 의문이 들죠? 맞습니다. 요 정보들을 보면 이 뒤에 그런 정보가 있대요. 활성화 계정 정보가 있대요. 그니까 무슨 레코드 중에서 여기 이 데이터 28억 건에 포함되는 거는 비활성화된 계정도 포함되어 있고 API 계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개발자 봇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기타 다른 봇 계정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계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28억 건은 이제 말이 되죠?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이 띵킹1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진짜로 X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이 불만을 품고 유출된 것인가? 트위터가 과연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Silence. 묵묵부답. 쉿.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어디선가 비슷하지 않아요? 요새 트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공격자가 해킹을 하고 나서도 진짜 이게 해킹 당했다라는 걸 직접 보여줘도 기업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 트위터에서는 띵킹1 쟤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왜냐? 다크웹은 거짓말쟁이들이야. 근데 실제로 이게 틀린 말도 아닌 게 다크웹에는 허위 해킹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져. 이 다크웹은 익명으로 활동을 하니까 더 관종 오브 관종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야 내가 넷마블 털었다, 야 내가 넥슨 털었다, 막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반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냥 그 거짓말쟁이들 사이에 묻히게 놔두는 거야. 굳이 거기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킹당했어요 라고 얘네들을 띄워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인지 요새는 얘기를 안 해. 입을 꾹 다물어. 진짜 충격적인, 얘가 만약 그냥 DB를 그냥 통으로 다 올려버렸어. 그냥 돈이고 뭐고 나 모르겠어, 야 그냥 나 다 공개한다, 공개했어. 그러면 몰라. 그냥 내가 해킹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잘 안 받아줍니다. 하도 이제 다크웹에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블랙 해커들 참 힘들겠다. 자, 이제는 증명까지 해 보여야 한다,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트위터도 그렇고 보면은 요새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냥
굳이 먼저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블랙 해커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돈 그렇게 빼먹기 쉬운 것도 아니고 빼먹었다고 해도 그것도 세탁하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화이트 해커와 블랙 해커를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물론 유튜브에서 제가 블랙 해커 짱이에요 라고 말하면 당연히 안 되죠. 제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어. 온갖 비난을 받겠죠 저는. 그래서 제가 화이트 해커가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대놓고 비교를 해봐도 화이트 해커가 최고야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얘랑 비교를 하면 또 제가 이제 화이트 해커가 더 좋아요 여러 면에서 봐도 얘가 더 좋아요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댓글에 뭐라고 달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야 노말티 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실력 좋은 블랙 해커들은 말이야 돈 뻥뻥 벌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아. 소개 좀 해주세요. 좀 궁금하네. 알고 좀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진짜 있다고? 그거는 우리가 그냥 건너 전설로 아는, 실제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제 거의 장담하는데 블랙 해커로 성공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블랙 해커를 한다는 건 범죄를 한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범죄 조직에 같이 연루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수료를 떼어도 엄청 떼일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다 진짜. 화이트 해커는 열심히 하면 명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크다고는 못해. 하지만 굶어 죽진 않아 진짜. 먹고 살만은 해요 화이트 해커. 마음 편하지. 당연히 화이트 해커죠. 제가 화이트 해커가 박봉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화이트 해커를 박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박봉을 못 만나봐서 그래. 물론 다른 IT 업계에 비교하면은 박봉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먹고 살만해요. 뭐 굶어 죽진 않습니다. 풍족하진 않을 순 있다. 근데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보기엔 그래요.